꿈의 복권 챕터 2 사라진 사람.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주신 청취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평범한 월요일 아침 복권방에서 있었던 일상적인 풍경을 보았습니다. 허풍쟁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정필수 씨와 그의 단골 손님 이지은 씨의 이야기였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지은 씨의 삶은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대학생인 딸은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오가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은 씨는 집안일을 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이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30분. 지은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병원 이야기 없었거든요. 날씨는 지난주보다 더 추웠습니다. 11월로 접어들면서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지은 씨는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목에는 빨간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마트 장바구니가 들려있었죠. 그녀는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필수 씨는 무슨 꿈 얘기를 할까? 지난주에는 금붕어 꿈이었죠. 그 전주에는 용 꿈이었고 그 전전주에는 호랑이 꿈이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꿈 이야기를 듣는 게 지은 씨에게는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골목을 돌아 약국을 지나자 복권방이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권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직 문을 안 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9시 반이 넘어 있었습니다. 필수 씨는 항상 9시 정각에 문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늦게 문을 연 적이 없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죠. 지은 씨는 복권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고 평소 같으면 보였을 필수 씨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필수 씨? 지은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필수 씨, 계세요? 조금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필수 씨는 이 복권방에서 혼자 살다시피 했습니다. 가족이 없는 그는 가게 뒤편의 작은 방에서 생활했는데 아침에 문을 안 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지은 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필수 씨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였던 게 생각났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고 웃을 때도 어딘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은 씨는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필수 씨의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5년 넘게 매주 만났지만 정작 연락처를 주고받은 적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순간 옆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약국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지은 씨를 본 적이 있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복권방 단골인데요. 필수 씨가 안 보이셔서. 복권방이요? 약국 주인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네, 바로 여기 꿈나라 복권방요. 필수 씨, 정필수 씨 아세요? 지은 씨 여기 복권방 없는데요. 순간 지은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지은 씨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분명 복권방 문 앞이었습니다. 낡은 유리문, 색이 바랜 간판, 꿈나라 복권방이라고 적힌 글씨. 바로 여기 복권방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주까지도 여기서 복권을 샀는데. 약국 주인은 조심스럽게 지은 씨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대하듯이. 지은 씨, 여기 예전에 복권방 있긴 했어요. 근데 그게. 약국 주인이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10년도 더 됐어요. 불이 나서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론 계속 비어 있었는데. 그럴 리가.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지난주까지도 여기서 복권을 샀다니까요. 필수 씨하고 얘기도 하고 복권도 받고. 분명히. 지은 씨,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약국 주인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지은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괜찮으세요? 우리 약국에서 좀 쉬다 가실래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갈게요. 지은 씨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약국 주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 씨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분명히 봤는데.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계속 가고 있었는데. 지은 씨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쪽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복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산 복권. 이게 증거잖아. 지은 씨는 복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싹거렸습니다. 그런데 복권을 자세히 보는 순간 지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번호가 보였습니다. 7, 14, 23, 31, 39, 42. 필수 씨가 금붕어 꿈을 꿨다며 추천했던 바로 그 번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판매점 이름. 꿈의 복권방. 뭐야? 꿈나라가 아니라 꿈이? 지은 씨는 복권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꿈의 복권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지은 씨는 지갑에서 예전에 샀던 복권들을 꺼냈습니다. 당첨되지 않은 복권들을 모아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갑 안에는 복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지은 씨는 가방 전체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복권은 지난주에 산 것 단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대학생 딸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오전 수업이 없어서 늦잠을 자다가 이제 학교에 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수진아, 왜요 엄마? 엄마가 매주 월요일마다 어디 가는지 알지? 응? 복권 사러 가잖아요. 골목 거기에 있는. 수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거기 복권방 이름이 뭐였지? 지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권방 이름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엄마가 거기 다닌 지 오래됐잖아요. 거기 사장님 이름은 정필수 씨. 기억나? 필수 씨요? 누구요 그게? 거기 복권방 사장님. 엄마랑 맨날 얘기하던 사람. 지은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너 필수 씨 모르겠어? 엄마가 집에 와서 복권방 사장님 얘기한 적 없어? 수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가 복권 샀다는 얘기는 했어도 거기 사장님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는데요. 지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지은 씨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꿈을 꾼 건가? 그날 오후 지은 씨는 다시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복권방이 있던 자리를 유심히 봤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여러 가게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약국, 세탁소, 작은 식당, 그리고 그 사이 복권방이 있어야 할 자리.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낡은 문 하나만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잠겨있는 자물쇠, 그리고 먼지가 쌓인 작은 유리창. 여기가 맞는데. 지은 씨는 문에 다가가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컴컴했습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뭔가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책상 하나, 벽에 붙은 낡은 포스터들, 바닥에 쌓인 먼지, 그리고 창가 쪽에 작은 화분 하나가 보였습니다. 선인장이었습니다. 저게. 지은 씨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필수 씨가 키우던 선인장. 분명히 저 선인장이었습니다. 거기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 씨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아, 저는 여기 좀 보고 있었어요. 여기가 복권방 아니에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복권방이었죠. 아주 오래전에. 오래전이요? 네. 10년. 아니, 벌써 12년이 됐나? 여기 화재가 났었어요. 지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재요? 네. 밤에 불이 났는데 안에 사람이 있었대요. 복권방 사장님이. 그날 밤 늦게까지 가게에 계셨나봐요.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분,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지은 씨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혹시 그분 이름이 정필수 씨였어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저는 괜찮습니다. 지은 씨는 간신히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혹시 그분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으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분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럼 제 집이 바로 여기 위층인데 시간 있으시면 올라오실래요? 필수 씨 얘기 좀 해드릴게요. 지은 씨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집은 복권방 바로 위층에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작은 원룸이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오래된 가구들과 낡은 벽지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 드세요. 놀라셨을 텐데. 노인은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따라왔습니다. 지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정필수 씨, 제 동생이었어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생이요? 네. 저는 정필종이라고 합니다. 필수 동생보다 5살 위죠. 필종 씨는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두 남자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인 듯했습니다. 지은 씨는 사진 속 한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필수 씨였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그 웃는 얼굴은 분명히 필수 씨였습니다. 동생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필종 씨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복권방을 20년 넘게 했는데 정작 본인은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요. 나는 파는 사람이지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지은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맨날 손님들한테 꿈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대부분 지어낸 얘기였죠. 하지만 악의는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했던 거예요. 그럼 화재는 그날 밤이었어요. 2012년 11월 12일 동생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가게에 있었대요. 이웃 사람 말로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필종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꼭 좋은 꿈을 줄 사람이 온다고 했대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밤 11시쯤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고 동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생은 평생 혼자 살았어요. 가족도 없고 결혼도 안 했죠. 그래도 외롭지 않다고 했어요. 손님들이 가족이라고. 필종 씨가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혹시 아줌마도 동생 손님이셨나요?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손님이었을까요? 12년 전에 돌아가신 사람의 손님이? 하지만 분명히 지난주에 그 전주에도 계속 만났는데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 씨는 다시 그 복권을 꺼냈습니다. 꿈의 복권방이라고 적힌 복권. 그리고 문득 복권 당첨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 씨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로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추첨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7, 14, 23, 31, 39, 42. 보너스 번호 15. 지은 씨가 들고 있는 복권의 번호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이게 지은 씨는 복권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당첨금은 18억 원. 하지만 지은 씨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복권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복권 뒷면에 뭔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글씨였습니다. 희미한 연필 글씨였습니다. 당신의 꿈이 내 복권이었어요. 필수 올림. 지은 씨는 복권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은 씨는 12년 전에 돌아가신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니, 만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녀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1등 당첨 복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복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지은 씨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필수 씨의 진짜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